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아까 개인 기업은 사실은 법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법 인격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 개인한테 있고 그 회사한테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회사에 돈을 대는 사람하고 요 법인하고는 이제 서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개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단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법이 회사가 법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치 개인처럼 취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회사를 개인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 권리하고 의무가 있는 존재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유발 하라리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한번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인류가 왜 만물의 영장이 됐냐 하면 인류는 상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 상상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가상의 실제라고 그랬죠. 가상의 실제. 가상의 실제를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준다라는 거죠. 국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발 하라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다 모인 그것을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충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종교, 유발 하라의 주장에 의하면 종교라는 것은 없는 거라는 거지. 가상의 실제라는 거지. 그런데 그 가상의 실제를 믿고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순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나면 세상 끝나는 건데. 근데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죽고 나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믿고 순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던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됐다라고 유발 하라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가상의 실제 중에 그 또 다른 중요한 예 중에 하나 회사 회사에 인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법인은 개인 기업과는 달리 법인들은 뭐예요?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범죄는 이재용이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용과 삼성전자는 별개의 인격이에요. 법에 의한다면. 그죠? 그리고 그것의 그 결론은 뭐예요? 그것의 다른 정리는 뭐예요? 삼성전자의 오너는 이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과 이 삼성전자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이 상법상의 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원이라는 우리가 보통 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상법상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디 있나?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직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한 사람 중에 책임이 무한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무한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주식회사는 보니까 뭔가 기업 전체 소유권이 있는데 이걸 분할해가지고 이 분할된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주들은 이 회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의 지분이 5%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주인이냐? 오케이,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네가 주인인 거는 어느 정도 주인인 거야. 내가 5%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다 이거지. 그지? 근데 만약 내가 5% 주인이 100%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는 뭐예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라는 거죠. 저도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의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죠? 5% 갖고 있는 이재용은 삼성전자 경영에 굉장히 관여를 하고 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요.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기, 상시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죠, 그죠? 이사회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는 가끔씩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 최초의 이 주식회사는 1600년에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 주식회사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가 인도에 가가지고 뭔가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을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뭔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 거래소라는 주식 거래소가 세워졌고요.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다, 소국이다. 라는 거죠. 그죠? 예, 첫 시간에 조금 설명드렸는데,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 면적도 남한 면적의 2분의 1 정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뭐냐면 전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면서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라는 거죠.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무역 선단을 만들 수가 있다. 뭐 가지고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해양 제국으로 그 소국이 해양 제국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식회사. 소액으로 어느 누군가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지만 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면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주식회사이다. 네덜란드가 어떻게 해양 제국이 됐는지를 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중국 그 국영 TV, CC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그 시리즈 이름이 뭐냐면 대국불기예요. 대국불기. 대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그런 건데 그 2편이 뭐냐면 소국대업이에요. 어떻게 작은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 네덜란드겠죠. 네덜란드가 어떻게 대업을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그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대국 CCTV에 대국 불기 검색해 보면 아마 2편도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는 것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1년에 쿠팡의 영업 손실이 1.7조야. 그러니까 쿠팡은 그냥 망해야 돼. 그죠? 그런데 어, 이 회사에 그 이제 21년에 이제 기업 공개를 했죠. 신주 공모를 했죠. 신주 공모를 해가지고 시총이 5.1조 원인 거예요. 4.4조 원을 조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네. 어, 이 유통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유통업, 이 오프라인 유통업은 거의 망할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 유통업 이 쿠팡이 돈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퍼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오프라인 유통을 잠식해 나간 거죠. 이게 유통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면 그러면 그 구축한 데가 모든 걸 장악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이 성공할 수 있는
돈은 뭐냐면 대규모의 자본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쿠팡에 시청하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유통업체 뭐가 있나? 현대백화점 있나? 뭐 신세계 있나? 이런데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아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쿠팡이 어떻게 이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완전히 변모시켰을 수 있냐? 예. 그 이유는 뭐냐? 쿠팡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게 아니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킴으로써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유발 하라리가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법인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주식회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제도가 결국에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간도 결국에는 뭐냐? 주식회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유권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공고,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또는 신주 발행을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도 신주로 추가로 발행해서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그죠? 예. 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을 댄 사람하고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서로 분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분업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능력 있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일만 집중을 한다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각자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게 집중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서로 교환하는 게 그냥 각자 모든 작업자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자질이. 어떤 사람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혁신인 거죠. 내가 능력만 있다면, 내가 이 인도까지 배를 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라면, 설사 내가 이 무역 선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돈을 조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게 네덜란드의 동인도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주주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유한 책임제고요. 내가 출자한 돈은 다 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띄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그 동인도 그 선단을 꾸리는 그 비즈니스에, 벤처 비즈니스에 내 돈에 극히 일부만 투자했는데 그게 10배 장사, 20배 장사만 될 수 있다면 그 투자도 괜찮지 않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소액을 여러 사람과 돈을 모으는 게 그에게 자본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 마지막에 그 땡은 보니까 이중 과세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법인이니까 법인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죠. 그걸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법인세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법인세 내고 나서 이익이 생겼는데 그 이익이 생긴 돈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을 하죠. 근데 우리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라는 걸 내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도 되고 소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겁니다. 주식회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과세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가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하고 그 비슷한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유사한 미국 명칭이고, 어, 이 회사